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 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은 서원 풍수의 첫 시간으로서 향교와 서원의 변천을 알아보았고 역사도 알아보았고 그 다음 정형적인 서원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소수서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어진 남계서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원의 역사와 변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수서원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가 무너지면서 서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서원은 세조의 찬탈, 단종을 죽이고 올라간 것, 그러면서 집현전을 폐지시키면서 그 다음 연산군 때는 또 성균관까지도 무너뜨리면서 관악향교가 무너지고 서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소수서원은 누가 만들었느냐? 중종 때 연산군의 배다른 형제입니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반정으로 중종이 올라가서 중종 때 풍기군수, 국사책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풍기군수 주세붕이라고 하는 관리가 다시 서원을 일으켜 세워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앙에 진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숙수사라고 하는 절터에 돈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주세붕이가 뭐 무슨 그런 큰 돈이 있어가지고 관리였는데 숙수사라고 하는 예터에다가 이제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지어서 누구를 배양했다? 고려 중기 때 회헌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양을 하면서 이 사람을 기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처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주세붕은 왜 갑자기 백운동 서원이라는 이름을 또 짓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성리학, 조선시대 때의 가장 큰 학문이 성리학이었죠. 성리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을 만들죠. 그래서 고려 중기 때 회헌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이 성리학을 배워갖고 옵니다. 그래서 주자전설을 이제 필사본, 손으로 직접 뺏겨가지고 몰래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향 이후로 성리학이 이제 쫙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말 때 정몽주, 길제, 이색, 그 다음에 정도전, 그 다음 뭐 하륜 전부 다 그 이후에 뭐 김종서, 김종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리학들을 조선시대 때 쫙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개시킨 사람이 이 안향인 거예요. 근데 이 안향이 주자를 얼마나 심취를 했느냐. 주자의 호가 회암이었거든요. 이게 그대로 따른 거예요. 나는 그럼 회헌할래. 그리고 안향이 되고 백운동 서원은 백록동이라고 하는 주자가 자기 서원을 백록동이라고 하고 이제 서원을 만들고 이제 공부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백운동이라고 지어서 이제 서원을 처음 만든 게 된 거예요. 근데 중종이 이러고 내려다 보니까는 참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원을 잘하게끔 이제 독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서 중종이 죽고 나서 인종 바로 밑에 명종 때 태계 이황이 서원을 자꾸 발전시켜서 조정을 위해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서원을 독려해야 됩니다 하고 명종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명종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사액을 내립니다. 이 사액이 뭐냐고 하면 사액, 임금이 그 서원을 인정해주는 서원이에요. 하사해준 서원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백운동 명종이 사액을 내리고 나서부터는 백운동 서원이라 하지 않고 소수서원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거예요. 백운동 서원은 풍기군수가 지은 거죠. 소수서원은 명종 임금이 직접 내려준 이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거를 이제 부르고 써야 돼. 임금이 내려준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소수서원은 어디서 그러면 갑자기 나온 말이냐 하는 건데, 기폐지약, 소이수지라, 소이수지라, 성리학이 이미 많이 흐트러진 학문이 되었으므로, 폐쇄되어진 학문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다시 이어서 고쳐서 성리학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글귀에서 소수를 갖다 써서 이제 소수서원이라고 이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리학을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송나라의 주자의 영성입니다. 그 그림인데, 자, 아주 바짝 마르셨죠? 진짜 공부만 하시게 생기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주자십니다. 소수서원에 가면은 이 영정이 모셔져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제 성리학을 갖고 들어온 안향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쇠창살이 있는데 이게 유리창에 비쳐가지고 사진을 찍다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안향을 배양하고 있는 사당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강당이고요. 이 건물이 사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사당을 보면 그 사당에 문성공, 안향을 문성공이라고 이제 칭호를 내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라고 이제 글귀를 문성공, 그럴 문자, 그 다음에 이룰 성자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문성공 위패가 모셔져 있고, 이 문은 뭐라 하고 성을 뭐라 하느냐 옆에 있습니다. 도와 덕, 도덕방문왈문이라 하고, 그 다음 안민입정왈 성이라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문은 무슨 뜻이냐? 도와 덕에 대해서 널리 묻는 것을 문이라 하고, 그 다음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성이라 한다. 그런 성리학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나라를 제대로 세우자라고 해서 이분의 칭호를 문성공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풍수적으로 들어가서 이 소수서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수서원은 주세붕이가 그렇게 돈이 별로 없었으므로 숙수사라고 하는 절터에 이제 서원을 짓게 되는데, 숙수사라고 하는 절터에 짓게 되는데, 이것은 이 숙수사터는 그야말로 소백산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소백산에서 한 줄기, 강한 산줄기 한 줄기 쭉 뻗어 내려와 가지고 영구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제 소수서원을 맺게 됩니다. 혈자리가 여기 되는데, 간용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형혈 태식잉육. 그래서 소백산을 세산, 아주 기세 있는 세산으로 보고 거기서 한 줄기 멋지게 뻗어 내려온 영구봉까지를 형산으로 보고 소수서원을 이제 혈자리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태식잉육, 영구봉에서 소수서원까지 내려오는 것을 이제 태식잉육을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소수서원 진입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서원은 향교와 달리 명당이고 산천이 좋은 곳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여기 죽계천 옆에 있는 이 소수서원을 보면 참 터가 포근하고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물론 입장료를 좀 받아요. 입장료 받는 몇 개 안 되는 서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소수서원인데 여기가 바깥에 정자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출입문이 되고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소수서원의 세산, 소백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소백산입니다. 소백산의 비로봉에서 한 줄기가 쭉 뻗어 내려옵니다.
지리산처럼 웅장하고 또 소백산도 또 설악산처럼 바위가 튀어 있지는 않죠. 지리산처럼 또 웅장한 산인데 소백산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제 세산이고 다음 사진 여기가 이제 영구봉이라고 하는 형산이 됩니다. 여기가 소수서원인데 이 뒷건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앞부분이 이제 소수서원 부분이 됩니다. 이 소수서원 뒷산이 이 영구봉인데 영구, 신령스러운 거북이 모양처럼 등짝이 둥그렇게 생겼고 그 머리 부분에 이제 소수서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서원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모셨다?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당에 모셨으므로 혈자리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 사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향이. 그래서 이 소수서원은 사당 중심 서원입니다. 혈자리에 사당이 들어간 거예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형혈 관계를 다시 한번 한 사진으로 보면 소백산, 이 전체 소백산에서 비로봉이 한 줄기 떨어져 가지고 줄기 내려오다가 논밭을 거쳐서 영구봉으로 한 번 더 솟아서 그 다음 혈자리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형혈을 갖게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태식입니다. 사당이 옆쪽으로 들어오는 태식을 보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식입니다. 사당이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담벼락 이쪽 부분에 사당이 있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태식이 꿈틀꿈틀 내려가는데 이 태식이 아주 기세 있게 내려가요. 꿈틀 거리면서 그만큼 산기운이 살아있는 거예요. 산기운이 왕성한 거예요. 왕릉은 부드럽게 오면서 묵직하게 왔다 그러면 이 소수서는 꿈틀꿈틀 기세 있는 게 눈으로 보여요. 자, 그럼 밑에서부터 다시 위로 올려보는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태식을 밑에서 위로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태식이 꿈틀 거리면서 이제 이 옆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옆쪽에 사당이 있어요. 다음. 자, 태식이 꿈틀 들어오면서 이 옆쪽으로 들어갑니다. 담벼락 쪽으로 건너 들어갑니다. 담벼락 안에서 보겠습니다. 다음. 여기가 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잉이고 그 앞에 이 사당이 이제 혈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잉이 되고 담벼락이 세 개로 나눠지는 곳이 이 부분이 잉이 되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사당이 돼서 그 안에 안향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강당은 어디다? 강당은 여기가 강당이 됩니다. 자, 그것이 형세론으로 보는 세형혈 태식잉육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럼 형국론으로 보면은 형국론으로는 무엇이다? 아까 거북이 같이 모양이 생겼다 그랬죠? 자, 형국론. 영구,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산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형국이 됩니다. 그냥 거북이라고 칭하지 않고 신령스러운 거북이라고 칭한 거예요. 여자도 그냥 여자를 안 하고 옥녀봉이라고 하고 남성산을 장군산 신선봉이라 했듯이 여기도 이제 좋은 글자를 하나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소백산이라는 높은 산에서 꿀럭꿀럭 내려와서 이 거북이가 산에서 내려왔다 해서 영구 하산형이 되는 거예요. 등짝이 그대로 영구 거북이처럼 등짝이 둥그스름한 그 얼굴 앞부분에 이제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수서원은 이제 건물 배치를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기본 형태, 서원의 기본 형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본 형태였느냐 하면 강당 중심 서원은 강당이 여기 있고 동제가 여기, 서제가 여기, 누각이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사당이 요 뒤에 붙고 강당 중심 서원입니다. 그 다음 사당 중심 서원은 사당이 혈자리에 들어가고 동제가 여기 있고 서제가 여기 있고 강당이 여기 있게 되고 누각이 여기 또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소수서원은 이런 정형화된 형태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졌고 이미 있던 절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절터에 맞는 형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수서원을 보면 사당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강당이 여기 있게 되고 뒤에
다른 장판각이니 그다음 고직사 전사청이니 하는 건물, 동제, 서재 하는 건물들이 뒤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정자가 이쪽에 있어요. 뒷산이 영구봉이 이쪽에서 이제 이러고 산줄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당이 혈자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왕릉 배울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죽은 사람은 우상좌하라고 했죠. 우측이 높은 거, 죽은 거에 대해서는. 살은 거에 대해서는 죽은 거에 대해서고요. 살은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은 거에 대해서는 살은 사람이나 살은 건축물은 좌측이 높다 그랬습니다. 좌상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수서원은 사당 중심, 혈자리가 사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상으로 건축물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뒷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당이 저절로 오른쪽으로 오게 되려면 나머지 건축물들이 어디로 지어져야 돼요? 왼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사당이 저절로 오른쪽 편에 들어가면서 이 건물이 제일 중요한 건물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건물들이 좌측에 위치하면서 낮은 건물로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도산서원은 이거하고 또 반대인 거예요. 자, 여기서 소수서원이 오른쪽에 위치한 배치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뒷산이 영구봉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사당이 여기 있게 되고 나머지 건물들이 다 좌측편으로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당을 저절로 우측으로 높여주는 그런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평지다 보니까는 평지는 앞부분에 좋은 건물을 놓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사당과 강당이 앞으로 나오고 안 좋은 건물들이 다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십시오. 사당이 여기, 이게 영구봉이고요. 사당이 여기 있고 강당이 이 앞에 있습니다. 나머지 건물들이 좌측으로 빙 돌고 있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건물은 강당입니다. 그 사당 옆에 있는 강당인데 강당은 이쪽이 동쪽을 향하고 있고요. 이쪽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판이, 그 건물의 현판이 희한하게도 넓은 쪽에 이쪽에 현판이 붙어 있질 않고 이쪽에 백운동이라고 하는 현판이 이쪽에 붙어 있어요. 좁은 쪽에. 우리 건물들 가보면은 이 옆쪽으로 문이 나 있는 경우 아마 보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소수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백운동이라고 하는 현판이 이 남쪽으로 향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군주는 남의 나라. 옛날에는 남쪽을 선호하는 사상. 지금도 남향 아파트를 좋아하듯이 옛날에도 남쪽으로 이제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서원에서 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고직사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비들이, 서원에서 일을 하는 노비들이 머물고 생활하는 곳이 이 고직사입니다. 근데 이 고직사들의 위치가 서원에서는 너무나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자, 고직사가 어떨 때는 그 혈터, 강당이나 사당의 뒤쪽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왼쪽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른쪽에 있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 다음 이쪽 뒤편에 있기도 하고, 이쪽 뒤편에 있기도 하고, 고직사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고직사는 어느 위치에 있게 되느냐 하면 항상 제일 안 좋은 곳에 들어가겠죠. 노비가 좋은 곳에 위치에 들어갈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는 사당이 있고 그 다음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구봉의 산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앞쪽에는 뭐가 있느냐? 순흥마을이 있어요. 순흥은 어떤 마을이냐? 사당에 모셔져 있는 안향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순흥마을과 사당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고직사는 항상 제일 안 좋은 땅. 어때 감히 이 중간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사당 뒤편 이쪽으로 노비들 고직사가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여기가 사당이고 여기가 강당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앞쪽이에요. 순흥마을이 이쪽에 쭉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면 영고지가 고향이나 공부했던 곳이 이쪽에 있으므로 반대편 뒤쪽으로 몰린 게 고직사가 이 뒤편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이제 소수서원 바로 옆을 흐르는 죽계천 건너편에 바위에 백운동이라고 써 있고 경자를 써 있어요. 이것이 성리학에 경자를 써놓기도 한 건데 이 바위의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꼭 이 경자가 공경하라, 소수서원을 향해서 좀 공경하라, 뭐 꼭 바위 살기를 누르는 듯한 그런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바위를 옆면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다음. 소수서원은 어디 있느냐면 이쪽에 소수서원이 있어요. 그래서 죽계천이란 건너편에 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꼭 뭐같이 생겼어요? 호랑이 얼굴같이 생겼죠. 호랑이 얼굴 모습처럼 생겨가지고 소수서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호랑이 살기를 보내지 말고 눌러 있어라 해서 공경경자를 또 썼다라고도 이렇게 풍수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남계서원은 소수서원 다음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로 만들어진 서원입니다. 이건 어디에 있느냐면은 경남 함량에 있게 되는데 그야말로 남계서원은 정형화된 서원 배치의 원조가 됩니다. 일두 정여창의를 배양하고 있는 서원입니다. 이 정여창의는 누구냐 하면 그야말로 동방 4현 중에 동방의 4명의 현자가 있는데 성리학자로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여창, 그 다음에 김굉필, 그 다음 조광조, 그 다음 이연저, 이 4사람을 동방의 성리학자라고 정여창 4사람을 누가 이야기했느냐, 누가 정했느냐. 태계 이황이 성리학자로서 이 4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동방4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황의 제자들이 동방 5현 해가지고 이황까지도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황이 그런 소리를 할 만큼 정말 성리학자의 대가였었습니다. 그럼 이 정여창이는 연산군 시절에 바로 부관 참시까지 조금 일찍 죽었기 때문에 관까지 뒤집어지고 시체가 끄집어지는 부관 참시까지 당했던 정여창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정여창이 들어가 있는 남계서원은 그야말로 강당 중심 서원이다. 강당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원이다. 그래서 강당이 혈자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 이쪽이 동제, 이쪽이 서제, 그 다음 이쪽이 누각이 만들어지고 사당은 그 위에 사당이 올라갔습니다. 혈자리는 어디다? 강당이 혈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바깥의 누각입니다. 풍영루라고 하는 2층으로 된 누각이고 그 다음 이 안쪽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다음 사진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풍영루 누각 위에서 안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강당입니다. 그 다음 이쪽이 동제, 그 다음 요 뒤쪽에 기와지붕이 서제입니다. 이 앞에 건물 아닙니다. 요 뒷 건물이 서제가 되고 사당은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강당 중심 서원의 혈자리에 들어간 남계서원의 강당 명성당입니다. 남계서원. 보통 현판들을 보면 이게 다 붙어 있는 게 남계서원 무슨 서원하고 다 붙어 있는데 이 남계서원은 이렇게 남계서원 현판을 좀 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사당은 뒷부분으로 올라가 있고 여기에 협실이 이쪽에도 협실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협실이 하나 있는데 좌측에 있는 협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협실인데 어느 게 더 높으냐? 여기는 강당 중심 서원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높습니다. 건물도. 원장이 여기서 자고 부원장이 여기서 잔다는 얘기예요. 자, 소수서원은 사당 중심 서원이었기 때문에 우상이었었죠. 근데 남계서원은 강당 중심 서원이었기 때문에 좌상이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협실 이름도 거경제, 경이 머무른다 거경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좌측에 있는 협실이고 우측에 있는 협실이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집의제. 집의제라 칭합니다. 여기서 경이네요. 경과 의 중에 둘 다 성리학이 추구하는 목적이 경과 의, 성 이랬는데 이 중에 그럼 어느 게 더 높으냐? 경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남계서원의 강당에서도 좌측편에다가 경자를 쓴 거경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그야말로 남계서원이 어떠한 형국을 갖고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서원입니다. 물론 형세론으로서도 남덕유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형세론으로서는 덕유산에서 세산의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뒤쪽에 연화산이라고 하는 산을 형산으로 삼고 그 다음 남계서원이 혈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계서원이 이제 혈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것보다는 형국론이 좀 더 우세해요. 그래서 연화산 그야말로 연꽃산입니다. 함양 쪽에서 보면 그대로 연꽃산이에요. 남계서원은 어떤 형국이냐 하면 연화 이것도 부수형이 됩니다. 연화 부승이 연꽃이 물에 떠있는 형국이다 해서 보는데 자, 이 전체가 이쪽이 연화산이 있습니다. 연꽃의 기운을 받아서 꽃잎이 하나 떨어진 나지막한 등성이를 뒷산으로 삼아서 이제 서원이 위치하게 된 것이 이제 연화 부수형의 남계서원인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마당을 보면은 뒤에가 불룩불룩하고 산 기운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의 작은 꽃잎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룩불룩. 그래서 여기가 함량에 남계서원 삼수변 글자 다 들어갔죠. 함량에 무슨 면? 수동면. 그 다음에 연화산. 이런 것들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연화부수형이라고 이제 형국이 만들어지는데 자, 다음 사진을 보면 그것이 남계서원에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마당에 보면은 남계서원 마당에 보면은 연못을 파놓고 연꽃은 어디서 펴요? 연못에서 피죠. 그래서 연못을 파놓고 연못도 그대로 연꽃을 다 심어놨어요. 제가 좀 며칠 빨리 가는 바람에 연꽃이 안 폈어요. 연꽃잎들이 다 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동제 쪽에 이제 정자 현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앞에 연꽃이 이제 밑에 있고 여기에 헌 이름이 무슨 헌이냐? 애련헌이에요. 연꽃을 사랑하는 헌이다 해서 그대로 풍수와 연결된 이제 이름을 한자를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제가 한번 득수 이야기를 할 때 물줄기를 이야기를 할 때 보여드렸던 것인데 물줄기는 어떻게 흘러나가면 좋다 했습니까? 굽이 흘러나가면 좋다. 직선은 강한 살기를 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건축물에도 건축물이 다 일직선으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없고 각을 비틀어 놓든가 옆으로 좀 튀어나오든가. 그래서 궁궐이든 그 다음에 서원이든 그 다음 왕릉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사진을 보면 삐뚤삐뚤하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직선으로 못 만들 우리 조상들 아니거든요. 풍영로에서 뒤에 강당이 삐쭉 이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사당은 이쪽으로 가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또 사당에서 밑으로 강당을 내려다본 사진이에요. 계단도 정중앙에 놓을 수도 있는데 굳이 옆으로 삐뚤하게 일부러 놓았던 것입니다. 소수서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자, 오늘은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소수서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들어진 가장 서원의 원형 배치를 만들어낸 남계서원 이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세 번째 서원 풍수 시간에는 이제 대구 현풍에 있는 도동서원
송담서원, 그리고 경주 양동마을에 있는 옥산서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